내 몸을 살리는 건강 상식. 늘은 간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간이라는 주제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좀 막연하게 느끼세요. 간이 안 좋으면 뭐가 안 좋은 건데요?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괜찮지 않나요?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죠. 그런데요, 간은 참 특별한 장기입니다. 왜냐하면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안 해요. 정확히 말하면 신경세포가 거의 없어서 통증을 못 느낍니다. 그래서 간이 나빠져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말 심각한 상태가 돼서야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간이 안 좋아질 때 가장 무서운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발바닥이 자꾸 따끔따끔하게 느껴진다. 이건 간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혈액 속 노폐물이 정리되지 않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. 또 피부에 작은 붉은 반점이 생기고 그게 거미줄처럼 퍼지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? 이건 혈관이 약해졌다는 뜻인데 간 기능이 저하될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. 소변 색깔이 갑자기 짙은 콜라색처럼 변하거나 대변이 회백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해요. 이건 담즙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. 그 외에도 많이 자고 쉬어도 몸이 무겁고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다. 이유 없이 가렵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짜증이 늘었다. 다리가 자주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이 모든 게 그냥 스트레스나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간이 필요하다는 걸 몸이 알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. 간이 안 좋아지면 뭐가 달라지는데요?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. 간은 단순히 해독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.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대한 공장 같은 장기예요. 예를 들어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 주변의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요.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가 뻣뻣해지고 몸을 옆으로 숙이기가 어려워지죠. 혹시 내가 그런지 궁금하시다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. 본인의 키를 기준으로 오른팔을 위로 쭉 뻗고 왼쪽으로 스트레칭하듯 몸을 기울여 보세요. 30cm 이상 내려가면 간 건강은 괜찮은 편. 그런데 20cm 정도밖에 안 된다면 간 건강 나이가 실제보다 10살 이상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럼 간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간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보약이나 간 기능 회복제부터 찾으시는데요. 사실 간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건 쉴 수 있는 환경입니다.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와 찌꺼기를 해독하고 내보내는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데요.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간이 지치고 망가지는 거죠. 그래서 간을 쉬게 해주는 4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. 첫 번째, 기생충부터 잡으세요. 요즘 같은 시대에 웬 기생충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생충은 몸속에서 영양소를 뺏어 먹고 염증을 만들고 세균과 곰팡이, 바이러스까지 같이 몰고 들어와요. 기생충 구제 한 번쯤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쓸개즙 분비가 잘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. 간에서 해독한 독소는 최종적으로 쓸개즙을 통해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막히면 독소가 간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. 대변색이 노란빛이면 괜찮지만 회백색으로 보인다면 쓸개즙 분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쓸개즙 분비를 촉진하는 영양제나 식사 습관도 꼭 챙겨주세요. 세 번째는 중금속을 제거해야 합니다. 납, 수은,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간을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.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 간의 해독 기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. 건강검진 때 중금속 수치도 꼭 체크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엔 해독을 돕는 미네랄 보충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. 마지막 4번째는 장은 간보다 먼저 챙겨야 할 장기입니다. 왜냐하면 간이 독소를 해독해 장으로 보냈는데 장이 그걸 잘 배출하지 못하면 그 독소가 다시 간으로 되돌아가는 장간순환이라는 현상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유산균이나 식이섬유처럼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습관이 간을 쉬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유산균은 가격보다 내 몸에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. 비싼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먹어보고 내 몸이 편해진다면 그게 가장 좋은 유산균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식습관도 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기름은 간에 안 좋다는 얘기 자주 들으시죠? 사실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. 간이 분비하는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는데 필수적인 소화액이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적당히 섭취해 주는 게 오히려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예를 들면 올리브유, 아보카도, 견과류 같은 식재료들이죠. 소량씩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주시면 좋습니다. 또한 식이섬유도 중요한데요. 채소, 과일, 귀리 등은 담즙산과 결합해 배설을 도와줍니다. 이 과정을 통해 간이 할 일을 줄여줄 수 있어서 부담이 확 줄어요. 변비 예방도 되고요.
식사량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자주 드시는 습관이 담즙 분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도와줍니다. 그리고 꼭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. 물을 적게 마시면 담즙이 너무 진해져서 결석이 생길 위험이 커지거든요. 이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간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반응합니다. 혹시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영양 성분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. 예를 들어 타우린은 담즙산 합성에 관여해서 지방 소화를 도와주고 레시틴은 담즙 속 지방을 유화시켜 소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. 간하면 빠지지 않는 밀크시슬은 간세포 보호뿐 아니라 담즙 분비도 도와주는 대표 성분이고요. 아티초크 추출물 역시 담즙 촉진과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민들레 뿌리는 예로부터 간과 담즙 순환을 촉진하는 데 사용돼 왔고요. 꼭 많은 걸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.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요. 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먹느냐에 따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는 장기입니다. 간은 정말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.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없이 말 그대로 조용히 모든 걸 다 처리해주죠.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. 우리가 괜찮다고 느낄 때조차 사실은 간이 지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넘어가기 쉽거든요. 하지만 반대로 간은 또 회복력이 좋은 장기이기도 해요. 내가 간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줘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. 혹시라도 지금 몸이 자주 피곤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지금 한 번쯤 오른쪽 옆구리 유연성 테스트 해보세요. 소변과 대변색도 며칠간 잘 살펴보시고요. 장 건강, 쓸개즙의 분비, 그리고 혹시 모를 기생충 문제까지도 간 건강을 위해 한 번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자꾸 피곤하고 무기력한 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지친 간이 좀 쉬게 해줘 하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그 소리를 오늘부터라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.